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넓은 세계에 정말 조그마한 그 골목길의 자그마한 책방 같은 오후의 책방에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헬로우 고스트 슬로우 비디오 영화 감독 김영탁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6년째인데 오늘처럼 많은 방청객이 있는 녹화는 처음입니다. 소리 한번 질러! 감독님 덕분입니다. 네. 제가요 감독님이 책을 쓰신 지 진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또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글을 이렇게 재밌게 잘 쓰시는구나라는 또 놀랐고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런데 이 영화가 나온 지도 좀 몇 년 됐잖아요. 네, 꽤 됐죠. 네.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다들 좀 근황을 궁금해하는데 작년까지는 좀 곰탕 대본을 쓰고 있었고요. 네. 곰탕 대본을 썼고 올해 그 시나리오 하나 쓴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캐스팅 중에 있고 또 최근에 웹툰 제안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대본 작업을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작품이 아니라 다른 분의 작품? 네, 그거는 웹툰 작가님 웹툰 원작을 네. 제가 이제 드라마로 제안을 받아서 대본 작업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곰탕에 너무 제 작품을 쓰는데 너무 학을 떼서 제발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좀 다른 작품 좀 하고 싶다 하던 차에 네. 누군가 좀 재밌는 가벼운 웹툰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그걸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이 영수와 영수입니다. 경상도 말로 영수와 영수. 예. 아까 그건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굳이 또 네. 이 책도 사실은 곰탕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네네네. 그게 정확히는 뭐 곰탕 대본인데 이게 좀 다른 게 시나리오는 영화를 위한 텍스트가 시나리오라고 하고 또 드라마를 위한 텍스트를 주로 대본이라고 하거든요. 대사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대본이라고 하는데 곰탕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좀 제가 원래 좀 약간 그 뭐랄까 중2병처럼 그 중학교 때 미처 못 나은 병이 있는 것처럼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무거운 책을 읽고 하면 그 당시에는 좀 더 무거운 주제를 막 찾고 싶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그래서 죽음을 떠올리고 하는 게 저한테는 어색하지는 않긴 한데 그 곰탕 대본 작업을 쓸 때 제가 늘 영화 시나리오만 쓰다가 드라마 대본은 처음 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고 실제로 번아웃 진단을 받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근데 막 제가 좀 평소는 되게 게으른데 글 쓸 때는 좀 이제 입금이 되면 되게 성실해지는 스타일이어서 거의 매주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번아웃 상태에 어느 날 그 회사가 구해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정말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그만두고 싶다. 그만 쓰고 싶다가 아니라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보통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크게 심각한 뭐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좀 되게 이렇게 영화에서 인터컷이 들어오는 것처럼 진짜 그 서랍 속에 있는 칼이 제가 언젠가 봤던 그 칼이 딱 기억이 나면서 너무 좀 과하게 상황에 몰입이 돼서 좀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빨리 작업실을 탈출해서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막 이렇게 마음을 좀 다독이고 하다가 제가 늘 죽음을 생각하면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면 죽고 싶으면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좋은 게 약간 삶이 리셋되는 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었는데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나열하다가 살아야지라고 결론을 내리면 약간 리셋되면서 약간 인생 2회차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좀 가볍게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왜 죽으면 안 되지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저희 아직 어머니가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있는데 또 아버지가 또 마침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은 그런 게 넘어가거든요. 네. 뭐 3회차 다시 살자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날은 좀 심각하게 그래도 힘들다. 뭐 방법이 없나 하다가 정말 약간 장난처럼 복제인간이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인생을 그냥은 못 끝내겠구나. 네. 누군가가 대체가 되겠구나. 내 인생을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대신 살면 대신 엄마랑 통화하고 고향도 갔다 오고 하는 걸 누군가가 하면 네. 나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복제인간한테 인생을 넘기는 이야기를 이런 걸 한번 이런 상황이 좋겠다 했는데 사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미 40 중반이었는데 네. 40 중반에 이제 인생 대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까먹었어요. 그냥 뭐 부끄럽고 하니까 진짜 쪽팔린다. 그러고 그냥 뭐 잘 다독이고 집에 가서 뭐 했는데 그 생각이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좀 재밌기도 했고 방법론적으로는 좀 훌륭하다.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거에 이 친구의 내 복제인간의 개연성을 내가 획득해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 자꾸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무자라는 제목으로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사는 일을 제가 크게 즐거워해 본 적이 많지 않아서 그냥 근무하듯이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퇴근을 하는 이야기를 복제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퇴근하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 근무자라는 원래는 근무자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으로 틈틈이 쓰기 시작했죠. 책을 초고를 쓰시고 네. 이게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 정도의 터울이 있었나요? 이게 영수와 영수는 진짜 오래 걸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이제 곰탕이 종이책이 정말 나오자마자 영상화 제안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영상을 빨리 시작했단 말이죠. 드라마 대본 작업을. 그리고 제가 1년 뒤에 번아웃이 왔으니까 한 2019년 정도에 이거를 구상을 했고 제가 이런 인터뷰를 대비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스케줄링을 다 하는 습관이 있어서 보니까 2020년 봄 정도에 초고를 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봄에 초고가 있었고 그 초고를 왜냐하면 곰탕 대본을 계속 쓰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뭐 주말은 제가 쉬긴 하는데 그럼 주말에 가끔 하거나 그러다가 뭐 중간에 가끔 작가님을 뭐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제가 홀딩이 되거든요, 작업이. 그럴 때 몰아쓰고 이렇게 틈틈이 하다 보니까 거의 한 4년 걸린 거죠. 근데 초고는 되게 빨리 나왔었습니다. 초고에서 지금 책이 나오기까지 그럼 실제 한 5, 6년 정도가 네네,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2025년이죠? 네, 5년 걸렸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처음에 구상했던 내용과 지금 이제 나온 완성품 결과가 많이 달라졌나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곰탕은 사실 그 여행지에서 쓴 초고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편집자님의 도움으로 더 완성도가 좋아지긴 했지만 영수와 영수는 실제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런 버전도 있고 곰탕에서 양창근이 은퇴를 해서 이 사건을 맡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애가 인간이냐 복제인간이냐를 찾아가는 과정도 있고 여러 버전이 있고 또 사실 초고는 되게 다크한 어두운 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이야기니까 최대한 가볍게 써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좀 까부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볍게 못 썼고 그러다가 좀 체력적으로 올라오고 그렇고 이거 여러 가지 버전을 거치다가 제가 한번 몰아서 쓸 시간이 생겼는데 그때 다시 보니까 너무 어둡고 무거워서 이거는 재미있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일기구나. 이건 내가 그냥 힘들어서 일기 써놓은 거지 이건 재밌는 글이 아니다 싶어서 크게 한번 수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의 곰탕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흔하지 않은데 남들 다 아는 곰탕. 근데 저는 작품이 이제 작가님의 소설을 감독님의 소설을 처음이니까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면서 또 너무 재밌기도 하고 스릴러도 있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장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야, 제 자신의 삶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고 야, 정말 좋은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멘트가 지금 너무 귀해가지고 아직 초반이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거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곰탕 때 사실 엄청 큰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좀 힘들면 곰탕 쳐서 리뷰 보고 그래 할 수 있어 다시 대본 쓰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영수를 치면 좀 속상한 게 곰탕 때는 그렇게 또 그 비비땡 곰탕이랑 경쟁을 많이 했거든요. 검색에서. 네. 지금은 영수를 치면 그 나는 솔땡 영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난처하더라고요. 이거 내 책을 쳤는데 자꾸 특정 수많은 영수가 나와가지고 솔 X가 자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지금은 현재는 좀 난처하고 있습니다. 아이, 또 뒤집어 주실 겁니다.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도 참 이제 극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인용을 하면요. 천선란 소설가님께서 입체적인 인물과 긴장감 높은 사건으로 이루어진 소설은 읽기 시작한 순간 끝을 봐야만 한다는 점에서 설레면서 두려운데 이 소설이 그렇다. 끝을 봐야만 나갈 수 있는 영화관처럼 소설의 첫 줄이 나를 끝으로 이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시작부터 해서 책을 못 놓겠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준희 영화 감독님께서 좋은 이야기의 조건이 뭘까? 나는 늘 인물이라고 답한다. 아무리 훌륭한 플롯이라도 인물이 살아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영수와 영수를 읽으면서 가장 높은 것은 이 두 인물이 지닌 생동감이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제 캐릭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아주 주요하게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영수 그리고 다른 분들의 캐릭터를 어떻게 이렇게 구체화시켜 나갔는지 이거는 좀 어떻게 여유 있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이제 어쨌든 영수와 그 영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소재를 처음 떠올렸을 때부터 복제인간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캐릭터였고 제가 처음에 이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갈까 했을 때 든 생각은 그냥 제 방에서 들려오는 음악 같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음악을 틀어놨을 때 그 존재 같은 게 영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수.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얘기하지? 조금 돌아가면 제가 이야기를 쓸 때 대부분의 현재까지는 뭐 헬로고스나 슬로우 비디오나 곰탕도 그렇고 지금 영수와 영수도 그렇고 지금 또 다른 쓰고 있는 소설도 그렇고 다 시작은 좀 되게 개인적인 상황에서 오거든요. 뭐냐면 제가 소재를 막 찾는다기보다는 어느 날 이렇게 좀 훅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보편적인 대중적인 이야기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글을 쓰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이것 또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싶은데 복제인간이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어떤 이야기로 갈 거냐는 고민을 했을 때는 현재까지는 저는 많은 이야기가 사람들이 좀 죽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저는 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가 뭐 정책가는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막을지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걸 뭐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창작자로서는 좀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 1인 가구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랬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공간을 채워줄 어떤 음악 같은 걸 대상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 복제인간이라는 캐릭터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올 거고 나중에 결국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저희가 이게 뭐 많은 작가나 감독들이 그렇지만 혼자 보려고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려다 보면 결국은 사실 이 둘이
누가 삶의 주인이냐 가지고 당연히 경쟁하게 될 거고 그런 스토리로 가겠지만 제가 의도했던 거는 그런 경쟁이나 누가 이 인생의 주인이냐가 아니라 그건 어떤 그게 재미를 위해서 필요한 설정이었고 결국 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는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려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그 혼자 있는 사람이 대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사회가 됐는데 또 다른 대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스럽다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면 근데 본인은 항상 있잖아요. 근데 본인을 물론 뭐 나눌 수 없죠. 근데 음악을 틀어놓으면 뭐 그게 약간 혼잣말 같지 않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이 공간을 채워주니까 그런 대상으로 일단 영수를 생각했죠. 영수를 생각했죠. 생각해서 시작됐고 뭐 그래서 사실 초고를 보면 제가 아까 그 PD님 말씀이 너무 와닿긴 한데 누가 삶의 주인이 될 거냐라는 거를 긴장감 있게 텐션감 있게 그리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 누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고에서 보면은 네. 영수와 그 영수라는 캐릭터의 네이밍은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주로 그 이름으로 지칭하지 않고 너 나로 지칭을 많이 맞습니다. 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엄청 줄었고 원래는 거의 다 너 나로 지칭이 됐어요. 그래서 좀 혼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자들이 다 읽고 나면 그래서 누가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저는 그게 안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은 이야기가 자살 소동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피엔딩에 상관없어. 그냥 어쨌든 혼자에게 두지 않았고 자살 소동 덕분에 연대가 됐고 다 모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니까 이거는 어쨌든 해피엔딩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카카페이지 편집자님과 PD님과 제 주변 지인들도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네가 의도한 혼란이 아니라 그냥 혼란이다. 혼란이다. 네, 의도된 게 아니고 그냥 멍청이 혼란 같다 해가지고 네. 그냥 네이밍을 정확히 하는 걸 바뀌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아쉽긴 하죠. 네. 하여튼 뭐 영상쓰는 그런 캐릭터고 저희가 또 더 있지 참. 만약에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영화로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긴 한데.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약간 캐릭터가 그려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감독님께서 좀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가 몇 명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네네. 기특은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캐스트를 하면 누가 기특을 맡을까? 기특은 저도 너무 궁금한데. 처음엔 기특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그냥 전 여성을 생각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캐스팅이 좋을까? 사실 이런 고민은 섣부릅니다. 그렇죠. 네,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는 게 맞아요. 실제로 영화가 된다 할 때쯤 되면 그때 너무 놀라운 배우분들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기특은 정말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제가 이거를 복제인간 이야기를 쓰려다 보니까 사실 인간을 먼저 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이야기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 자체를 규정하고 그 안에서 세분화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AI와 복제인간과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거기에 새로운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까지 뭐 소수자와 장애인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인간을 다 그냥 다 뭉뚱그려 넣긴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끼리 그러고 나누는 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그걸 좀 대변하는 캐릭터가 기특과 다오리가 되는 거고 특히 기특은 뭐 완전 매력 덩어리고 맞습니다. 실제로 이 연자제라는 악법이 만들어 놓은 아이러니랄까? 그렇죠. 자살 연자제 연자식으로 지금 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오히려 그 덕분에
아주 멀리 있는 타인이지만 이제 기특이 찾아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함께 가는 거의 시작이잖아요, 기특이. 네. 저는 저는 좀 그런 뭐랄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기특이 오는 상황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혼자 막 영상화를 생각할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나무 밑에 기특차가 있는 게 그걸 보는 영수와 영수 표정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표지에 있는 이 차 그죠? 그거 정확히 그 차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것도 그 당시에 맞게 올드카를 구해봐야겠죠. 네. 앞에서 감독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요. 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하면 10쪽이죠. 모두가 이별하는 시대였다. 모두가 혼자인 시대였다. 바이러스와 AI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함께 사는 가족은 드물었다. 가족이라는 개념도 모호해져 갔다. 스스로가 유일한 가족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서 격리됐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모두가 동등하게 고립되어 갔다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설정하셨어요. 작가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의식, 걱정, 고민과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이게 정말 좀 사실 이게 코로나 전에 쓴 거라서 네.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 전에? 네네. 네, 초고를 쓴 거는 전이기 때문에 와. 그래서 그냥 코로나가 터졌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시대를 잘 읽었네. 맞네요.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불행하고 우울한데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 시대를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이 책이 나오면 내가 읽은 작가가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걸 읽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더 서글픈 건 뭐냐면 사실 코로나 이전 이후 상관없이 저희 사회는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미 너무 고립되어 있고 사실 제가 써놓고도 되게 물론 더 잘 쓰는 작가님들은 그런 문장이 더 많겠지만 저도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관통하는 문장들이 써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의외로 이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의외로 이어져 있다. 뭐 이런 사실 그런 이야기도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한 다리만 건너면 조금만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런 어떤 뭐랄까 과정이나 노력이 없으면 사실 거의 격리된 채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동네가 필요하다, 뭐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또 반대로 사람을 죽지 않게 살게 하려면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막연하게나마. 네. 그냥 그런 게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고립과 이런 거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그걸 뭐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글을 쓸 뿐인 거고 어쨌든 간에 글 속에서는 사실 쉽잖아요. 뭐 자살을 시도했더니만 멀리서 친척이 와서 같이 다니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네. 그래서 사실 쓰면서도 좀 그런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가볍게 쓸 때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가벼운 상황이 아닌데 하지만 또 독자를 생각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독자들한테 막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작가의 그냥 숙명이긴 하니까. 작가님께서 이 등장인물로 세운 캐릭터 중에 사실 제가 아직도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서도 그 세계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캐릭터가 오한입니다. 저 오한 얘기를 안 했네. 네. 근데 오한은 조금 이따가 미뤄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작가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저는 왠지 영수와 영수가 복제 인간이라고 하는 설정이긴 한데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마음도 많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나를 닮은 내 아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의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도 간간히 이렇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서 나도 참 죽고 싶은 세상인데 그러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내 아들도 혹시 세상에 살기 싫어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면 또는 뭐 그런 우울한 얘기를 할 때 네네. 나는 어떻게 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줄까? 막 이런 마음이 좀 겹쳐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좀 아름다운 오독인 것 같습니다만 아름다운 오독인 것 같습니다만 감사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저는 여하튼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긴 하거든요. 뭐 작업실이 또 따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제 인간이 굳이 없어도 네. 저는 과거의 저와 앞으로의 저를 한 3명을 두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서글프긴 하더라고요. 그냥 뭐 제 자체가 좀 우울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1인이 아닌,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어떤 가족의 다른 대상이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PD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더 많은 독자들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뷰할 때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좀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얘기를 했으면 싶어서 저는 자신을 좀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상의 관계를 생각을 못 하긴 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오독. 되게 아름다운 오독. 되게 필요한 오독. 적극 추천하는 오독입니다. 네. 자, 그럼 진짜 오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진짜 저는 잘 캐릭터가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긴 합니다. 그건 아마 이제 PD님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네, 오한은 저는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였고 그리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분들이 좋아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제가 이 극 중에서 당연히 영수와 용수가 제일 애정이 있지만 네. 뭐 기특이나 해도연 그다음 오한 이런 캐릭터들에 되게 애정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오한은 사실 좀 저한테는 작가한테는 되게 꼭 필요했고 큰 도움을 준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야기를 세팅할 때 어떤 톤으로 가져갈 거냐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는 이게 사실 죽음으로 시작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해피엔드니까 기본적인 톤은 너무 무겁지 않게 가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까불 수 있을 때는 열심히 까불자.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고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삶은 하나인데 거기 캐릭터가 둘이니까 당연히 경쟁이나 혹은 뭔가가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 톤을 긴장감 있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릴러와 서스펜스를 가져갈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해서 그걸 장치적으로 넣은 게 오한이었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떠올려서 생각했는데 넣고 보니까 사실 너무 찰떡처럼 잘 붙어서 만족도가 높은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필요해서 어떤 스릴러와 장치적인 캐릭터로 시작했고 이제 오한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스포일러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맞습니다. 뭐 어쨌든 하지만 책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한이 어쨌든 악한 인간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캐릭터 한 명 더 나오긴 하지만 두 명의 그런 캐릭터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인생을 근무처럼 받아들이는 영수가 있다 보니까 오한은 예를 들면 그 근무지에 있는 약간 악덕 상사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갈아넣는 약간 그런 캐릭터인 거죠. 네. 그리고 하지만 오한한테 약간의 연민이 있는 거는 정확히 그 긴 시간을 계속 출퇴근을 했지만 일한 기억이 없는 그 박탈감을 가장 많이 지닌 인간 이 캐릭터이기도 할 거고 가장 긴 세월 그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그 자신만의 기억을 갖겠다라는 욕구가 가장 강한 캐릭터여서 네, 이 이야기를 흔들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캐릭터긴 했죠. 이야기 판도를 끌고 나가고 연출하는 그런. 그러려면 사실 거의 주인공급의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한이 그게 가능한 세팅이어서 쓰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오한을 쓰면서 재밌었고, 그리고 좀 넓게 얘기하면은 제가 결국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값이 나가는 기억이나 돈이 되는 기억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소한 기억이 결국 우리 인생을 지탱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상반된, 그러니까 정말 돈이 되는 기억을 쫓는 그런 오한 같은 캐릭터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오한이 그거를 여실히 되게 잘해주고 결국은 자기는 그거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연성을 어떤 캐릭터를 대상화해서 다 만들었는데 결국은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캐릭터죠.